예, 안녕하세요. 아태운명교 교요주 신하태입니다. 예,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제8부. 오늘은 이제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1부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2부 음양오행, 3부 천간지지, 4부 합가충, 또 이제 5부 십성, 6부 용신, 7부 신살,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편이죠. 예, 격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편이네요. 예, 그러면 오늘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격국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격국별 특성, 그리고 이제 사주 한 두세 개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실전해서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격국이란 무엇인가? 이제 한자로 볼까요? 한자로 보면 이제 격국이죠. 그래서 이제 격은 우리가 보통 격식할 때 어떤 그런 격, 그리고 또 우리가 클래스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죠. 그런 어떤 격입니다. 이제 국은 판세, 어떤 우리가 국을 형성한다, 어떤 판세를 형성한다, 어떤 그렇게 표현할 때 이제 국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격과 국입니다. 그래서 격식, 판세, 짜임새, 구조, 틀, 골격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의미를 보자면 이제 격국이라는 건 이제 사주의 구조와 대세를 설명하는 도구다. 그래서 대세, 구조, 요런 핵심 단어죠. 그리고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다르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이제 개인 특질, 개인 특질과 그릇 크기를 나타내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당신은 평간격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당신은 격이 정말 다양하군요. 당신은 격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격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격의 크기가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의 구조와 대세를 설명하는 어떤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이제 개념 정리하시고 강의를 이제 다 듣고 나시면 격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액체가 있죠. 액체가 있고 용기 속에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자겠죠. 연구원 분이 이렇게 또 액체를 들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거의 이런 어떤 실험, 분석 이런 것하고 맥락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액체가 예를 들면 물이죠. 물, H2O죠. 물이 막 80%의 어떤 비율로 돼 있고, A라는 어떤 물질로 한 10%, 또 B라는 물질로 한 1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연구원이 이 액체는 H 타입의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A가 만약에 분석을 했더니 A가 80%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B라는 B라는 성분이 10%다. 그리고 C라는 성분이 또 10%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타입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물질은 A 타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 물질은 A 클래스다. A 클래스다. 또는 B 클래스다, C 클래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는 A, B, C, D, E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름 붙여서 어떤 타입이다. 물이면 H2O 타입이다. 다른 물질이면 A 타입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사주팔자 격국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팔자 8글자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있죠. 천간지지, 십이지지, 그리고 신살, 합충, 뭐 여러 가지 많죠. 십성의 분포에서부터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8글자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격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주팔자의 대체적인 모습, 특징적인 모습, 대세적인 모습을 클래스, 격국으로 이제 특징을 찾아내서 분류를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격국이란 어떤 그런 의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심리 볼 때 뭐 MBTI 심리 분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특성, 성격 특성 해가지고 뭐 A타입 성격, B타입 성격, 뭐 C타입 성격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법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질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어떤 대세적인 어떤 주된 특징적인 그런 심리를 파악해서 그거 분류를 하겠다 뭐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격국도 그런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격국의 종류를 볼까요? 격국의 종류는 이제 내격, 용신격, 기타격 이렇게 있죠. 크게 이제 아태운명교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내격을 보면 격을 잡기 위해 월지를 이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인격, 평인격, 뭐 비견격 많죠.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격은 나중에 금방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용신격. 용신격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의 생극지화를 분석해서 격으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생극지화를 분석하고 또 사주팔자의 용신을 분석해서 격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인상생격, 뭐 식상생재격, 뭐 비격, 용, 겁격, 뭐 멋진 말들 많죠.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격은 이제 아태운명에서는 그 외 내격하고 용신격 외에는 이제 기타격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특별한 특이한 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전에서 사용된 수많은 격들, 뭐 도충격, 합록격, 뭐 조양격, 뭐 심역격,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태운명에서는 기타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기타격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내격하고 용신격의 개념만 확실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격하고 용신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격, 용신격, 기타격들이 이제 다 조합이 돼서 사주팔자의 격국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의 대세적 구조, 그리고 이제 특질, 그리고 이제 진로적성을 분석할 때 내격이 중요합니다. 용신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생극지화로 생극지화의 대세적 모습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기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많은 수많은 기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릇의 크기와 개인 특질, 그리고 그 다양한 기타격들이 얼마나 이 내격하고 용신격하고 어울리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질 그리고 진로적성 분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격하고 용신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분석할 때 격국 분석할 때 되게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내격, 용신격, 기타격도 뭐 수많은 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격들이 얼마나 그 조화를 이루냐 그리고 어울리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내격을 알아볼까요? 이제 내격을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내격이란 어떻게 잡냐, 이 내격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냐, 이 사주팔자는 무슨 내격이고 저 사주팔자는 어떤 내격인지 어떻게 찾냐, 요거를 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내격이란 무엇이냐? 내격 말 그대로 안내자죠, 한자. 소관의 격이다. 뭐 월지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월지.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에너지가 큰 월지를 중요시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글자, 한글자 8글자 중에서 월지가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힘이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월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진로, 진로, 그 사람의 적성 이런 것들 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둥이기 때문에 직업. 그래서 내격, 월지를 바탕으로 보는 내격 같은 경우는 진로, 직업, 적성 이런 거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설명드렸듯이 개인 특질, 진로, 직업, 적성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격을 잡기 위해서 또는 내격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예, 지장간 알아야 됩니다. 지장간. 이 지장간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이란 뜻이죠.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천간지지 강의 편에서 지장간은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입문자분들이 지장간까지 처음에 암기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장간은 빼고 천간지지 편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지가 12지지가 있는데 각각의 지지가 이제 천간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수 같은 경우는 뭐 개수, 임수 품고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술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토, 정화, 신금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각각의 지지가 왜 이런 지장간을 품고 있냐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뭐 2시간, 3시간 동안 뭐 그 강의를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아주 깊은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입문자분들께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지지에 12지지에 각각의 이제 기운들, 천간의 기운들을 품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어떤 거 품고 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이런 거 찾아보시고 이제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외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뭐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지지에 해당하는 오행이 가장 큰 기운의 지장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수, 수죠. 예. 그러니까 지장간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운이 수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수, 개수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사화 뭐예요? 사화, 지장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병화가 가장 큰 기운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진토 같은 경우에 무토 가장 큰 기운이죠. 뭐 이거를 뭐 중기, 뭐 정기,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분류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태운명교는 일단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미토에서 이제 가장 큰 기운 뭐 기토죠. 술토 지장간 중에서 가장 큰 기운 무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월지에 요런 어떤 12지가 월지에 위치할 때는 약간 좀 달라지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격을 어떻게 잡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장간이 천간에 투환되면 그것을 겨우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무진 월주죠.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진토, 월지가 진토네요. 진토의 지장간은 무토, 개수,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 지장간 중 무토가 천간에 떴어요. 천간에 투출됐죠. 그런데 이제 무토가 토국수죠. 게다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정관이죠. 그래서 무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정관격, 내격은 정관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다음 사주 한번 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토 지장간 중에 무토, 개수, 을목만 나와 있네. 을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 지장간 중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고, 을목은 근데 뭐죠? 수생목이죠. 식신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내격이 식신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주 볼까요? 이 사주는 어때요?
월지, 진토, 지장간, 무토, 계수, 을목 중에 을목도 나와 있고, 예, 연간에 을목이 나와 있고, 또 뭐예요? 예, 시간에 계수도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식신격, 비견격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어떤 이론이나 다른 분들, 다른 역학자분들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꼭 식신격이나 비견격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그렇게 보는 학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태운명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식신격, 비견격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사주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월지, 진토의 무토, 계수, 을목 천간으로 다 도출했죠? 월간의 무토, 연간의 을목, 그리고 시간의 계수 천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이렇게 세 개 다 격으로 잡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태운명교에서는 이제 그 월지에 가장 큰 기운인 무토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내격을 잡습니다. 아까 이전 사례하고는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면 내격으로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제 월지 지장간이 천간에 없다. 그러면 그냥 월지 자체가 내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죠? 예를 들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진중에 지장간이 무토, 계수, 을목인데 천간에 무토, 계수, 을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거 월지 자체가 내격이 되는 거예요. 이 월지 자체. 그럼 이 월지 자체가 뭐예요? 진토, 토국수죠? 뭐예요? 네. 정관이죠? 네, 진토, 정관이죠? 그래서 월지 진토를 내격으로 잡아서 이 사주는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죠? 예. 아태운명교는 단 두 가지 이 법칙에 의해서 내격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격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뭐 내격 잡는 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내격이란 게 결국엔 십성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십성은 뭐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십성 10가지에 대해서 설명 다 해드렸죠. 예,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다 격만 붙인 게 바로 내격이에요. 그래서 정인격의 특징 예, 일간을 생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가지가 정인이다. 근데 이제 내격, 정인격은 다 똑같죠? 기억나십니까? 십성 편에서 제가 강의 자료 똑같죠? 예, 거기다 격자만 이렇게 붙인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격이라는 거는 십성하고 똑같아요. 대신 이제 그 월지가 무엇이냐?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했냐? 그럼 그 기준이 뭐 추가가 된 거긴 한데 성질은 십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성편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강의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격은 그냥 뭐 거저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인격, 뭐 편인격,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격 다 똑같습니다. 십성편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내격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좀 더 직업적인 측면의 어떤 특질이 좀 더 강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만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리바이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 제가 했던 십성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대신에 오늘 이제 내격을 어떻게 잡냐 이런 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격을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격은 뭐예요? 결국엔 십성이죠. 예. 결국엔 십성이고 십성은 또 생극제하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엔 내격도 이제 생극제하다 이렇게 또 귀결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용신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관인상생, 비겁, 연관격, 뭐 식상생제격, 종격, 그리고 이제 아태운명에서 좀 주로 보는 겸용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룰 수는 없고요.
용신격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만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만 추려봤습니다. 자, 용신격이란 무엇인가?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주의 생극지화 등을 분석해서 격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뭐 일간이 약한데, 예를 들면 뭐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강하다 그 사주에, 또 인성이 또 그런데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주 신약하니까 관성의 힘을 인성으로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또 인성이 다시 일간을 살리는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분석한 거를 그냥 깔끔하게 단어 하나 딱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주를 분석해서 뭐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길게 어떤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어 하나로 멋있게 뭔가 있어 보이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표현한 게 격국이다, 용신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단어 뜻만, 한자 뜻만 봐도 무슨 그 사주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관인상생, 관성이 인성생하고 인성이 아신을 생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어떤 사주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관인상생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용신격 이런 거는 생극지화, 용신 등을 분석해서 사주의 대체적인 모습, 대세적인 모습을 깔끔하게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해서 쫙 사주를 아주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게 뭐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간단히 몇 가지 예만 한번 볼까요? 관인상생격.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주 패턴이 있어요. 색깔은 다 각각의 오행을 상징하는 거는 뭐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간 빨간색이니까 이제 불이죠. 그리고 이제 관성 검정색 수죠. 수국화니까요. 인성은 목이니까 목생화니까 인성은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월지에 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근데 또 관성도 많네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성만 많으면 뭐예요? 수국화니까 일간이 힘든데 인성이 또 다행히 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기운이 인성의 힘으로 수생목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인성, 목의 성질이 목생화, 일간을 살리는 상생의 흐름이 보이죠? 요런 사주.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니 관성의 힘을 인성으로 흡수하고 다시 인성이 일간을 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상생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주의 대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격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겁 용관격도 어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때요? 아주 그냥 화가 강하죠. 월주, 일주가 다 화입니다. 그런데 연주에 딱 관성이 멋있게 딱 힘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의 힘이 강하니까 또 관성도 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성을 용신으로 잡아서 관성을 용신으로 잡아서 이제 화의 기운을 좀 제어한다. 이런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비겁이 너무 강하니까 관성을 쓰자. 쓸 용자죠. 관성을 쓰자. 그래서 비겁 용관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기운을 이제 관성으로 좀 적절하게 이제 좀 제어를 하겠다, 컨트롤 하겠다, 이런 거죠. 비겁 용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식상생재격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일주 화의 기운이 강하죠. 뭐 일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식상의 기운도 강합니다. 또 월주에 이제 식신이 있고, 또 연지에 또 상관이 이렇게 힘이 또 뭉쳐 있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강하죠. 그런데 또 재성, 또 연간에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생토, 토생금 기운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의 힘이 강할 때, 그리고 재성이 존재할 때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내뿜고,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다시 재성으로 흘러간다. 요런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상생제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기운을 원활하게 뭐 유통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의 기본적인 어떤 대세적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전황용신.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용신 이전 강에서 설명해드렸죠. 목일간이 너무 강해. 너무 그냥 사주에 그냥 다 목이 천지야. 목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오행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곡직격이다. 멋있게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화 같은 경우는 염상격, 가세격, 뭐 종역격 이렇게 오행별로 윤학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용신편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도 이렇게 전황용신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이 너무 강하다 사주에. 그럼 인성으로 종하게 되면 종간격이다. 사주에 관성이 너무 많다. 관성 힘이 너무 세다.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제 종관격 이렇게 전황용신으로 이제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전 강의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겸용격입니다. 겸용격이라는 건 용신은 제가 용신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인 사주도 있고 여러 개 있는 사주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태운명교는 이제 이 겸용격을 또 특별하게 좀 또 유심히 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여러 용신을 겸하여 쓰는 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식재간 두 부리에서 최소 하나씩 용신이 존재하는 사주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비 카테고리, 식재관 카테고리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용신이 존재하는 사주가 이제 겸용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볼까요? 편인 편재 겸용사주 인재 겸용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비견 관성을 뭐 겸용한다 라고 하면 관비 겸용격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겸용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인재 겸용격. 이건 뭐예요? 딱 봐도 단어만 봐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인성하고 재성 다 쓸 수 있는, 다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주죠. 그래서 약간 뭐 인재 겸용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자기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 이 사주 어때요? 일주 화기동 강하죠? 식상도 강하죠? 인성도 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인성도 뭐 괜찮습니다. 강한 편입니다. 재성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약간 약한 맛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 재성 어때요? 식상생재 되니까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재성도. 그래서 이런 어떤 사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화 상태에 있는 사주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식상이 강할 때 그리고 재성, 인성의 기운을 모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 강하게 운에서 와도 뭐 괜찮고요. 특히나 이제 재성이 운에서 강하게 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재성, 재극인 뭐 해서 뭐 둘 중에 하나 오면 반드시 다른 하나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 보는 이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태운명교는 뭐 그렇지 않다. 받아 먹을 수 있는 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둘 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좋은 그런 사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태운명교의 이제 생각이죠. 다음은 이제 완전 겸용격입니다. 완전 겸용격은 뭐냐? 인비식재가 모두 용할 수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이 와도 특별하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건 보죠. 일간, 일지, 월간 다 토죠. 다 토고 그리고 또 월재, 인성, 불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도 강하죠. 그리고 또 재성도 강합니다. 이 사주 어때요? 비겁운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성, 관성이 너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비겁운이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성운이 오거나 또 관성운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관성이 지지에 다 깔리거나 재성이 지지에 다 깔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 재성이 힘이 있으면서 운에서 더 와도 그렇게 괜찮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럼 인성이 오면 어때요? 인성 와도 괜찮죠? 월지에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재성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운이 와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인미식재간 모두 영한다고 써놨긴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합충, 신살,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구조의 경우에 이제 완전 겸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운이 왔을 때 합충이라든지 합국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런 사주 구조 인미식재간 모두 와도 괜찮다. 그런 사주가 이제 완전 겸용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 겸용격 사주가 유명인사분들 중에 은근히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신격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제 용신격, 식상생재격, 관인상생격, 그렇게 일부 한 3개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엄청, 십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십성이 10개죠? 예. 십성이 10개가 있고, 그 십성들끼리의 생극지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용신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격국들의 명칭이 정해질 수 있죠. 예, 수많은 어떤 명칭이 정해질 수 있고 수많은 모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식상생재, 관인상재, 비겁, 용광격 이 3가지 정도만 설명해드렸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용신격은 용신이죠. 예, 용신은 용신도 결국엔 또 생극재화죠. 예, 그래서 결국엔 용신격도 결국엔 생극재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기초 시리즈 초반에 음양호액이 가장 중요하고 예? 생극재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여러 번 드렸는데요. 결국 계속 이후에 나오는 강의에서도 왜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국 실전에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주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 볼까요? 일단 내격 한번 볼까요? 네, 자수. 자수에 이제 임수, 개수가 천간에는 없죠. 예, 생신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이 자수만 가지고 월지를 잡는다, 내격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격으로는 정인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이 사주 어때요? 예, 병호 식상이 강하죠. 예, 화식상, 게다가 또 화식상입니다. 식상은 뭐예요? 식상의 기운, 십성편 기억나십니까? 예, 식상의 기운은 에너지 표현하고 언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술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있죠. 게다가 또 화식상은 뭐예요? 이 음양오행 중에 화가 제일 표현력, 그리고 불타오르는 성질, 화려한 성질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화식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애 예술 이런 쪽하고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뭐예요? 월지 또 일지 다 뭐죠? 예, 예술 신살이죠. 예술 계열의 신살, 도화 신살이죠. 신살편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또 뭐예요? 갑오. 이건 뭐죠? 예, 홍염 신살이죠. 예, 아주 예술 계열의 신살이 아주 일주를 그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예, 게다가 또 화식상은 또 예술이죠. 예, 이 사주는 가수 서련 씨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살, 예술 신살, 그리고 이제 화식상, 강한 화식상 이런 거를 이제 그 사주에 내포된 특질을 잘 살려서 어렸을 때 아주 10대 중반인가요? 그때부터 기를 잘 잡아가지고 또 열심히 매진해가지고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됐죠. 그래서 잘 어울리기를 빨리 선택해서 매진했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데 유리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점은 또 정인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련 씨 같은 경우는 자수, 월지 자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인성의 특질, 인성의 특질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성질을 약간 유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특질, 특질을 약간 유하게 만들면서 또는 약간은 조금 어떤 보수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운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이성적 매력으로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 인성의 기운은 사실 애교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뭔가 귀여움의 특질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련 씨 사주 같은 경우에 인성의 기운이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아름다움을 강력하게 이제 밖으로 어필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인성의 기운이 강하다 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인성의 기운이 강하다 하면 뭔가 어떤 귀여운 매력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귀여운 매력 또는 너무 이렇게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강렬하게 뿜뿜 내뿜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 그래서 약간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특질을 약간 죽여주는 인성의 성분이 그런 약간 성질을 죽여주는 그런 어떤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 배우나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인성의 기운이 적절히 있으면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청순 가련던 그런 역할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련 씨 같은 경우는 뭐 간목이죠.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성질, 그런 어떤 몸매의 화식상, 화려한 율동으로 표현하는 화식상의 성질, 그리고 어떤 자수, 이런 어떤 이 자수의 정인의 성질까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더 치중한다고 했을 때 이 자수의 기운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할, 이 정인의 성질, 인성의 성질하고 어울리는 그런 역할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격 해가지고 뭐 정인격 십성편에서 뭐 정인격은 학자, 연구원, 보수적, 뭐 내성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정인격인데 뭐 학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격이라는 거는 뭐 진로적성 보는데 하나의 일부고 예를 들면 어떤 정격의 성질이 그 사람의 어떤 특질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또 완전 겸용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비겁이 지금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뭐 연간에 간목이 있는데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비겁은 와도 괜찮습니다. 서련 씨 같은 경우는 비겁은 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화식상 운이 오면 어떨까요? 뭐 생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화식상이 와도 괜찮아요. 지금 강하긴 한데 뭐 그렇게 심하게 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주 구조에서 화식상 더 오는 거 직업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인성, 자수 뭐 해수 자수 오는 것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토, 어때요? 토가 뭐 천간지지 강하게 오면 좋죠? 토가 약간 약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병화의 생을 받아서 뭐 큰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약간 목극토 극받고 수의 기운 월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약간 뭐 술토의 기운이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연운에서 천간지지로 뭐 토기운 강하게 오면 괜찮습니다. 특히나 재물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우면은 이 사주에 뭐예요? 생시에도 뭐 관성이 없다면 좀 약간 관성이 약하죠. 약간 좀 사주에 관성이 약간 약한 편입니다. 뭐 생시에도 관성이 없다면 뭐 많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여자 연예인들 사주 중에 관성이 없거나 관성이 약한 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죠. 예, 그런 것들의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정리해서 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서련씨 같은 경우는 남자, 그래서 관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자 그럴 때 신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요 토 살려주는 토의 기운, 토의 기운이 강한 배우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토의 기운이 강한 남자분들하고 약간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 신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주. 이 사주는 뭐 지지에 뭐 자수, 오화, 그리고 뭐 병호식상 이렇게까지 그 신살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주도 신살을 아예 격의 클래스로 다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도화가 지지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도화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격, 신살을 아예 격으로 격상시켰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신살이 아주 강하다, 매우 뚜렷하다, 그리고 신살의 특징이 아주 비슷비슷하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격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주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이죠. 자월의 경진일주입니다. 내격을 볼까요? 자수의 지장간에 임수가 연간하고 월간에 투출했네요. 그럼 뭐예요? 식신격이죠. 식신격입니다. 내격은 식신격이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예를 들면 시간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식신의 기운이 수생목이죠. 식상생 제격이죠. 목은 금금목이니까 이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식신생 제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격으로 보자면 식상의 기운이 너무 크죠. 게다가 또 일지 진토, 자진 합수, 합국으로 가면 또 수로 가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어떤 오행이 올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또 금생수니까.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종합격, 종합격이라고도 하는데 식상의 기운이 매우 강할 때 종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격이라고 하는데 딱 이제 또 재성까지 있다라고 하면 종화생재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엄청나게 강한 식상이 재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멋있게 아우종화생재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식상생재격, 아우종화생재격, 이게 여러 가지 거부 사주팔자 패턴 중에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 사주입니다. 그래서 배우 이정재 씨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강한 식상의 기운, 게다가 또 내격도 식신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목까지 있다, 시간에 목까지 있다고 하면 아우종화 생재격이 되고, 이 아우종화 생재격이 거부팔자죠. 근데 사실 대신 이 거부 사주팔자 패턴일 뿐이지 실제로 뭐 거부 100%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이 하나만 있으면 뭐 시상일이 편재격일 경우에 약간의 어떤 뭐 목 하나 있을 때 뭐 기운이 약한 거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격으로 구성되면서 약간 경감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 건강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식상의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이 약간 썩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격으로 잡히면, 식상일이 편재격, 이렇게 격으로 잡히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제 생을 해도 약간의 어떤 목이 어떤 썩거나 또 너무 많은 생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격으로 잡히면 그 특정 오행이 어떤 특정 격으로 잡힐 때 리스크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식신격, 내격의 크기가 일단 식신격인데 내격 식신격이죠. 내격의 크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보통 사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사주그릇 크냐 작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주그릇 크냐 작냐. 볼 때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내격을 해당하는 오행이 크냐 작냐. 요걸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내격이 식신격인데 식신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주 그릇이 보통이 아니다. 엄청 크다. 특히나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격이 크면 대업을 달성하는 그런 어떤 사주, 그런 것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격이 강렬하면 약간 평범한 인생, 그리고 일평생 무난한 인생, 그런 것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직업 진로적성 잘 잡으면 자기 사주 진로, 사주 특질하고 잘 어울리는 어떤 진로적성 잡으면 대업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사들 분 중에 이렇게 내격 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일상,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행복도라든지 어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평탄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좋다라고 이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뭐 부와 명예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내격이 클 때, 강할 때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정자 씨 같은 경우는 임자 다 양인이죠. 양인입니다. 양인은 뭐예요? 신살편에서 다뤘죠. 두목계열입니다. 대표적인. 게다가 또 월주, 연주에 강하기 때문에 두목해야 되는 사주죠.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염라대왕이라든지, 뭐 조폭 연기를 하더라도 조폭 두목을 했죠. 또는 기업의 회장, 뭐 이런 역할, 뭐 이런 것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정재 씨 나이 들면 뭐 60 넘어서도 대기업 회장 역할 하면 되죠. 그래서 두목 연기 이런 것들 1인자 연기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이 달라질 수는 있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격은 이제 식신격이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내격은 식신격이, 또 아우종화 생재격, 만약에 이제 시간에 목이 왔을 때 아우종화 생재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파는 이거 내격이면 내격이고 종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파가 있어요. 또는 종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신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양자택이라는 그런 학파도 있는데 아태운명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식신격의 특질도 가지고 있고 식상 생재격의 특질도 가지고 있고 또 아우종화 생재격의 특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격과 내격을 구분해서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완전 겸용격 한번 사주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힘이 약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10 플러스 10은 25에서 30의 느낌이다. 뭐 이전 강의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천간에만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비거 봐도 괜찮습니다. 이 사주 비거 봐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어때요? 경금 하나 있긴 있는데 물론 토의 생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약하죠. 약한 편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의 기운이 와도 뭐 괜찮습니다. 식상 강하죠.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을묘 기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운이 와도 괜찮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식상운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목생화, 또 화생토, 또 토생금, 또 금생수로 계속 기운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어느 정도 강해도 식상은 강하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화 어때요? 화 일지에 있어서 뭐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완전 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운에서 이 사주 불의 기운 강하게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토의 기운도 괜찮습니다. 뭐 월지 있고 또 이렇게 토가 붙어 있어서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토 기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딱 치우친 게 없어요. 그래서 임비식쟁한 어떤 운이 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합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지가 합국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어떤 운이 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주는 이제 누구죠? 배우 이병헌 씨 사주죠. 그래서 이병헌 씨 사주 같은 경우도 완전 겸연격입니다. 대체로 어떤 운이 와도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합국까지 고려하고 신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고려하면 뭐 특정 운에 따라서 특정 대운의 특정 운에 따라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특정 해 지나가면 다시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뭐 특정 연도 조심하기만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완전 겸연격이고 대체로 어떤 운이 와도 무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겸연격이라고 이제 제가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뭐 신살, 십성, 합충에 따라 특정 연도에 뭐 희비는 달라질 수 있다. 뭐 희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혼자서 공부해보기.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사주 한번 이제 디지털 만세으로 뽑아보시고 자기가 어떤 내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내격과 어울리는 직업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내격, 십성, 신살 제가 그동안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 기초 시리즈에서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쫙 하시고 정리해가지고 종합해서 뭐 자기 사주 분석해보는 거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내격으로는 사주 그릇 크기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용신격도 사주의 생극자의 대세적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격국은 특히나 이제 진로적성 직업 요런 거 판단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상당 부분 이전 강의 용신편, 십성편 그런 어떤 강의들에서 상당 부분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기획하면서 격국편을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8부에 이렇게 격국편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한방의 시리즈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예전에 보셔서 약간 기억에서 약간 조금 이제 잊혀지실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1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편도 한번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면 깨닫는 점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한방 시리즈에서 정리된 기본 권격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다른 뭐 유튜브 좋은 강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의 듣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좋은 책도 찾아보시면서 살들을 붙여나가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태운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론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태운명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태운명교 이론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태운명교 이론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픽스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이론들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만의 이론을 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장 뭐 거의 2달, 3달 걸쳐서 했나요? 그래서 자주 업로드를 못했지만 어쨌든 빠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늦으면 뭐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해서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 기초 시리즈를 8부작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혁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